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원넷 이상로입니다. 자, 상한가를 잡아라.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상한가를 분석을 해서 또 다음 주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한가 또는 급등주를 잡아보는 시간. 저의 이름처럼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 자, 그만큼 여러분들께 또다시 급등주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4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한 주 제가 휴방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무슨 일 있냐, 왜 이번 주 안 하냐, 그런 문의를 많이들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또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서 이번 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한가 또 적중률 높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들부터 한번 모아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선 이제 THQ가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가 재상장이 되면서 재상장이 아니죠. 이제 거래 금지가 되었다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였고, 자, 세림 BNG, 그 도화 엔지니어링 재건 관련주가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태용 로직스가 또 상한가 낙폭과대에 이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에코캡이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모터 회사하고 또 계약을 맺음으로써 또 강한 움직임들, KG ETS가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었고, 자, 시나콘텍이 애플 이슈로 인해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여타의 주보다 이번 주는 상한가 하는 종목이 그만큼 좀 적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상한가 하는 종목군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수급이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요런 나눠진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상한가 가는 게 몇 개였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테마가 상당히 솔리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의 테마 자체가 상당히 어딘가에 쏠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이 그만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 그대로 상한가 종목군들에게도 드러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테마가 솔리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같은 종목은 반드시 분석을 하고 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더 강하게 수급이 또 움직이니까요.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상한가 차트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는데, 자, THQ가 투 상한가를 갔어요. 투 상한가를 갔고 강하게 좀 연출되면서 거의 뭐 여기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음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근데 이 THQ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던 상한가 패턴이었어요. 자, 우리가 비비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비비안도 투 상한가를 갔죠. 투 상한가를 갈 때 바닥권역에서 움직였던 복습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양봉 같은 경우에 이런 양봉 두 개가 서고 난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작고 많다. 그럼 이 뒤에 양봉이 중요하다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곡으로 지지점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추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제 음봉이었을 때도 자, 이런 봉이 있고 봉이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한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떨어진다면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작고 많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봉 중에 뭐가 중요하다 했죠? 바로 이 두 번째 봉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봉에 대한 요런 자리가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변곡점을 작용하면서 주가가 지지점으로 형성된다고 했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지지가 되면서 그 자리가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이 THQ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투매 물량이 여기 이제 등장해요. 그죠? 거래량이 튀면서 투매 물량이 등장했다. 그죠? 그럼 이 자리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자, 급락 후에 첫 양봉의 한계가 크게 형성됩니다. 대신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하방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것은 다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충분히 둘 수 있는 봉이 형성되었다는 것과,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위에 이 캔들을 보지 마시고 밑에 이제 거래량만을 봅니다. 거래량에 대한 역전이 나왔던 자리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런 자리를 지금 이어서 보면 지금 이런 구간 자체에서 변곡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깨질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투매 물량이 섞여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또다시 한 번 더 긴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는 왜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그만큼 요 21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탈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방에서 지금 요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은 상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저항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옆에도 같이 이어진다면, 자, 요 위의 자리는 저항이고 그 밑에 있는 요 자리는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에 변곡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뒤에 것도 함께 보면, 자,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한 개 여기서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변화, 그죠?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변곡이 된다고 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또다시 빠지면서 거래량이 튀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빠지는데 21선은 이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60선도 이탈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늘었죠. 그럼 여기서 또 투매가 한번 형성됐다는 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톡 튑니다. 튀면서 변곡. 자, 여기서도 또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이 탁 뜨면서 60선 이탈되고 20선 이탈되면 거래량이 톡 튀었으니까 변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중심으로 대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어보면, 자, 요런 중간에 이제 지지 형성을 할 수 있는 선이 하나가 이제 하방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하방 경직성. 자,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을 우리 회원분이 한번 묻더라고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하방 경직, 그 경직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어는 거죠. 그러면 이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하방 자체에 얼어붙는다. 그 하방에서 우리가 주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하방에서 조정을 보인다. 이 하방에 경직되는 건전한 조정세를 나타내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그런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주가가 상단에는 뭐였습니까? 자, 요 자리 자체가 저항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저항에 대한 부분 터치하고 요렇게 강하게 뽑아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그림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상단에 있던 자리 자체가 윗꼬리가 달면서, 자, 이렇게 한번 걸리는 모습이었지만 요 N자형으로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하방 경직이 이렇게 단봉 형태로 계속 드러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앞서 봤던 하방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에 공통적인 지지선의 형태를 띄었던 자리. 이 차트가 앞에서 방송했던 이제 비비안,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비비안을 또 체크를 해서 본다면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상한가를 갔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슈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쌍용차 이슈가 또 쉬지 않고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쌍용차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바로 KG 그룹이었어요. 자, KG그룹이 등장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KG그룹은 돈이 좀 있는데 얘네들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KG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계열사 종목들, 뭐 KG케미칼, 또는 KG이니시스, 그리고 지금 보면 KGETS까지 그 계열사 안에 있는 종목군이 한 번씩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이슈는 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앞으로도 확장돼 갈 수 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뭔가에 대한 인수가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재료 노출로 보고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애플이 USB-C 타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시나콘텍 같은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애플은 애플만의 요 충전기 앞에 이제 꼬다리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꼬다리를 말하면 좀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모양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USB-C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애플만에 특화되어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이제 애플이 그 다음 모델을 출시할 때 이제 요 USB-C 타입으로 이제 전 세계 공통적인 타입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고등학생이 이 USB-C 타입을 애플 기기에 싣는 것들이 동영상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애플이 이런 것들 바꾼다는 것도 일종의 이슈화가 좀 되면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첫 상한가니까 앞으로도 이슈는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한다는 이슈로 한번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좀 심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나프타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나프타 관련된 종목이 또 다시 한 번 더 움직였어요. 나프타 결국은 어디랑 연관되는 거죠? 러시아와 연관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별표를 좀 해놓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어요. 지금 전쟁 중이다, 그죠?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승절날 러시아가 전쟁을 종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재건 관련주가 수급이 일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개고, 두 번째는 주식은 이제 선행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전쟁이 터졌고, 자,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겨울까지 갈까? 힘들다고 보는 거죠, 시장은. 겨울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 안에 전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선행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현재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재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또 총리가 연락이 와서 한국도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 물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재건 관련주가 뜨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곡물이나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겠죠. 예, 그런 부분과 이제 반사적인 부분을 나타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5G는 삼성에서 통신 장비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G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이제 나프타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와에 대한 주요 수출입 품목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나프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나프타. 자, 원유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석화 기업들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 이게 이 나프타인데, 이 나프타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물질로 가공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수입에 대한 비중, 러시아 쪽의 수입 비중이 약 25%예요. 어마어마하게 러시아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시장에 이슈가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 유연탄은 뭐에 쓰는 겁니까? 시멘트에 또 쓰는 겁니다. 자, 그 천연가스, 백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자원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입 단가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가 빠르게 못 간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 우리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유상증자는 그냥 그림만 잠깐 한 2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눈으로 익혀 놓으십시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제3자 유상증자, 주주배정 일반 공모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 시간 관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신 오늘 봐야 되는 무상증자예요. 자, 우리가 무상증자가 호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과연 호재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무상증자라는 것은 증자, 자본금을 증하는 행위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대신에 무상이니까 뭐예요? 돈을 들이지 않고 자본금을 증한다라는 얘기죠. 증한다는 게 크게 만든다는 얘기. 자, 돈을 받지 않고 행하는 증자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자본금을 증하는 거니까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자본총계라는 게 있어요. 자본총계. 자, 글씨를 제가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자본총계라는 게 있는데 자본총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잉여금과 더하기 자본금이 나옵니다.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자본총계가 돼요. 쉽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총계에서 이 자본총계가 0이 되면 우리가 적자라고 하고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총계가 0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다는 얘기죠. 다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금,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은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아무 곳에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빼지는 겁니까? 이제 잉여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리고 왜 밖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밖에 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자본금을 늘렸기 때문에 자본 총계도 늘어납니다. 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것은 잉여금 자체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긍정적인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주가 추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무상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당일 급등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급등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무상증자를 하면 자, 만 원짜리 기업이 보통주 한 주당 한 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하면 한마디로 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한 주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이 한 주를 더 주는데 대신 이 한 주를 받을 때 이 주식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5,000원이 됩니다. 자, 5,000원짜리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 원짜리 한 개였는데 무상증자라고 하면 5,000원짜리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돼요? 돈은 똑같다. 대신 주식 수는 늘어난 거죠. 그게 이제 무상증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래 무상증자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거래를 활성화시킬 때 무상증자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군들이 무상증자를 할 때가 많아요. 자, 또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 우리 A라는 주주가 있는데 주식 수가 10만 주예요. 근데 너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올려주겠다. 너를 20만 주로 만들어줄게. 그 말입니다. 자, 회사에 대한 성장이 있을 때 주가가 한번 5,000원 내려가더라도 또 다시 한 번 더 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를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상한가를 간다. 쫓아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상한가로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그 이슈 말고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무상증자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가 상당히 건전한 회사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첫 번째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부총리가 전화로 재건을 참여해달라, 우리나라에 재건 참여해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체가 일단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이 어느 정도는 멈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이제 데모 같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고 이번 주 또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스코 같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스암기계공업도 지금 신고가를 좀 가고 있죠.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상한가를 갔었고요. 여기 나오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우량한 회사지만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우량주에 대한 매수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재건 관련주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다스코 같은 기업이나 보면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은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넘어가서 자 삼성 5G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 5G가 지금 2019년도에 제 별명이 5G 아버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5G가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상로의 5G 얘기하면 5 그때 700%씩 올랐거든요. KMW나 에이스테크 옆에 연관 검색어로 이상로라는 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들 저를 좀 찾아주셨는데 2019년 이후 2020년도 21년도 지금 2년 연속으로 지금 쉬는 구간이었어요. 2022년도에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듯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에 바닥을 다졌다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건 우리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로 강한 상한가를 갖고 또 THQ가 또 강한 상한가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저는 이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슈는 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자, CS라든 기산텔레콤도 오늘도 또 들썩들썩 거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5G 관련된 부분에서 매기세가 저 여전히 좀 쏠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량주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주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 뭐 일단은 적어놨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다 좀 눈여겨보시면 5G 관련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이 5G에 대한 그 우리가 기지국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지국 증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왔을 때 또다시 기지국 안테나 관련된 중계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중기 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안중기 5G는 안중기가 가야 됩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자.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방산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또 발상을 해버렸는데, 자, 이런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와 그리고 이제 청와대 집무실에 대한 부분에서 대공망 자체를 지금 현재 새롭게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공금지구역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항공을 다니는 그런 뭐 타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런 방산주가 전술 장비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방산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우리가 이제 우량주 빅3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우리가 방산주로 많이 말씀드렸다 그죠?
우리가 4월달 처음 방송 때부터 이제 방산주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방산주가 4번 나왔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신고가를 갔거든요. 이 신고가를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휴일이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아직까지 안 오른 방산주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함께 우리가 방산주는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가 바뀌고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방산주에 대한 수출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정책주 중에서 비밀병기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지아 공장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방한 앞두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조지아에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삼성전자의 이정부 회장도 그렇고 지금 현대 정의선 부회장도 그렇고 만남을 지금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종목권 이슈가 좀 될 수 있고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상한가 뜬 기업 에코캡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주 테마를 한번 같이 보셨는데 에코캡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 KB 오토시스하고 고영태가 또 상한가 갔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한번 상한가 가고 이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진산업도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 여기 있는 기업들 우량주는 SL 같은 경우는 우량주죠. 예, 좀 더 판단해보고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되고 환율입니다. 자, 환율이 지금 1280원에 1290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이 자동차 및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조금 찝어가지고 보면 다음 주 한번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종목군들. 처음에 이제 KB 오토시스 같은 기업들. KB 오토시스 앞서 얘기했던 데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는 마찬가지로 조지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라인 자체가 생산 라인이 이제 잡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두 번째 HLB제약 최근에 제약바이오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HLB제약도 수급에 대한 부분이 붙어 있다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사일 탄두에 대한 중량 확대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한 것을 허락해줬던 것이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한일 단조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신규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바코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한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앞서 봤던 테마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종목도 기억을 하셔서 이번 주도 즐겁게 주식 투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상한가를 기록해서 또 더욱더 좋은 기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